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에서 행정법,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홍대겸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이번에 24년도 합격생인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서울시 9급 일반행정 직렬에 합격한 19살 신부경입니다. 들으셨어요? 19살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의 최연소로 합격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합격한 지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공시 생활하면서 썼던 버킷리스트도 좀 이루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잠깐, 버킷리스트? 그럼 궁금한데 버킷리스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좀 들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합격한 이후에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계시네요.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최연소 합격이라면 고등학교를 다녀야 될 그 나이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꿈이 공무원이셨어요? 정해진 꿈은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공무원 해보는 거 어떻냐고 권유를 해주셔서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봉사정신이잖아요. 네. 그런 봉사정신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혹시 처음에 관심 있었던 직렬이 있나요? 제가 원래 출입국 관리직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몸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출관직이 몸을 쓴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스펙이 좀 높으신 분들이고 주변 분들 말씀도 들으면서 일반 행정 직렬로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래부터 공부를 좀 잘했나요? 제가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수학도 잘 못하고 그랬어서 해커스에는 영어 시작 집중반이라는 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을 집중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아까 자퇴라고 하셨는데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본인의 그때 마음이? 사실 뭔가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불과해서 딱히 실감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서 친구들이랑 소통을 점점 안 하게 되면서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해커스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분들과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도 좀 낮아지고 공부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언니 오빠들이 같은 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엄청 이뻐해 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밥도 잘 사주시고 그러면서 수험 생활에 있어서 되게 큰 활력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는 사실 혼자 하는 거긴 하지만 같이 하는 동료가 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공무원 시험 공부는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한 거는 2021년 11월 달에 영어 시작 집중반을 시작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죠, 그때? 중학교 3학년. 중3 때 영어 집중반. 와, 총 이제 수험 기간은 그러면 중3 때부터 했으면 한 총 3년 정도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공무원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공부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기본 강의를 듣는데 좀 집중을 해서 기본 이론을 잘 익히는데 비중을 두자고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기출반으로 넘어가는 게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맞아요. 효율성이 더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루틴은 제가 수험 생활이 길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들어본 플래너 적는 거라든지 혹은 타이머 재면서 순공시간 재면서 하는 거라든지 다 하나하나씩 다양하게 좀 해보면서 저랑 맞는 공부 루틴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거의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시간을 집처럼 학원에서 보냈었고요. 과목마다 공부 방법은 여기 과목마다 항목을 두고 그리고 과목에 영어면은 영단어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두고 날짜 적고 오늘 이거를 실행했으면은 체크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하루 동안 얼마나 진도를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방법으로 최대한 간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복잡하게 하면은 꾸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니 되게 한눈에 다 보이는데 거의 뭐 한 달 동안 내가 뭐 어떤 과목 어떤 부분을 했고 안 했는지가 한 번에 다 보이네요. 제가 6월 22일에 시험을 봤는데 여기 6월 20일까지 적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공무원 시험 과목들 중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과목이 있다면? 어려웠던 과목이 사실 행정법. 행정법? 네, 사실 행정법이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행정법에 법적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휘들로 가득 차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데 음주운전 처분을 배우고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어려워서 그 사전에 다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끔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암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언을 주신 거였어요? 네네. 역시 아버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면접도 저랑 하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제가 원래 되게 외향적인 성향이었는데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말주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강의를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에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저에게 홍대경 선생님 면접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의 면접 소수 정예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처음 딱 오셨을 때 사실은 되게 얼어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때 기억나는데 벌써 이제 일단 멋진 합격생이 되셨네요. 덕분에. 면접장을 딱 도착했어요. 그 면접장의 그 분위기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렇게 막 얼어있지도 않고 막 풀어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좀 긴장한 상태에서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 떨렸죠? 아, 네, 엄청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장 밖에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되게 앰뷸런스? 네네, 대접받는 느낌이구나 생각을 네, 했습니다. 면접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긴장을 안 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부경 학생이 열심히 되게 면접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 면접 그 수업하면서 좀 기억나는 그런 수업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면접 같이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또 면접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힘들어 하시면서도 잘 따라오셔서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얻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의 면접에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실수도 자꾸 하셔도 계속 모의 면접 나오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면접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모의 면접 하시면서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실 이거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완전 부끄러운 저는 얘기였잖아요. 정말 매일 나가기 싫었거든요. 나가기 싫었다고? 억지로. 아니 이렇게 재밌는 면접 수업을? 아, 재미는 있었는데 제 차례가 왔을 때는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도움이 되셨잖아요. 근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무조건 실전 연습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면접 당일에는 그렇게 낮은 점수도 아니었어서 그래도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중요해요. 네, 면접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없이 면접장에 들어가서 하면은 말도 더 준비한 것도 더 안 나오고 말도 자꾸 더듬거리고 낮은 점수라도 좀 자신감 갖고 하시면은 더 좋은 면접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험에도 좀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수험생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아,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고 또 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이런 마음 두 양가적인 감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감정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불안한,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합격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부경 씨는 그런 마음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제자다워. 역시 이제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최연소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멋지게 이제 사회에 진출하셨는데 어떤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에서 포부. 제가 공직 생활이 길 예정이잖아요. 그럼요. 누구보다 길죠. 그러다 보니까 청렴 정신을 잃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청렴함을 유지하고자 청렴한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한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면서 정년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야, 정년퇴직하시면 아마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재직 기간이 긴 그런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동안 누가 보면은 길고 누가 보면 짧지만 저한테는 좀 많이 길었던 수험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볼 수 있게 해준 저 자신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나 자신 한번 안아주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다들 최연소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긴 하는데 좀 남들과 완전 다른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그 예민한 감성 예민한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힘들지 않아요 유튜브? 생각보다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잘한 거 같아? 오 좋았어.